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살아 돌아온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YL그룹 건물 전체가 바람을 머금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 손에 쥔 휴대폰이 진동을 멈추질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거든요. 강규철 회장님 살아계시대요. 세리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와인잔을 놓쳤고 붉은 와인이 카펫에 번지는 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한 톤 더 올리더니 자기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어요. 여왕은 쓰러져도 여왕으로 남는 거거든. 말은 단단했는데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세리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문이 더 무섭게 커지고 있었거든요. 지호가 캐서린의 아들이라는 얘기요. 그 말이 사실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에 금이 갈 거라는 걸 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요 며칠 사이 유난히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병원 산모동의 새벽 이름표가 바뀌던 그날 밤이었어요. 유리문 뒤쪽으로 둥근 조명등이 길게 어리고 아기 울음이 간헐적으로 톡톡 끊겨 들리던 시간 기록 창구는 야간 교대 직전이라 잠깐 비어 있었고 간호사는 피곤에 겨워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다 창가에 기대고 있었어요. 세리는 그 틈에 카트를 살짝 당겨 캐서린이라고 쓰인 차트를 펼쳐들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이름이 유난히 단단하고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재단에서 지원받던 인재였고 그룹과도 공적 연결이 있던 이름이라 누구도 쉽게 들춰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세리는 숨을 얕게 고르고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를 그 위에 겹쳐 맞댔어요. 출생신고용 원본 사본 보호자 동의서 옆칸 접점표 입원 기록에 바코드 스티커까지 순서대로 바꾸어 끼웠고 복도 끝에서 휘리 굴러오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가방 지퍼를 반쯤 닫은 채 서류 모서리를 맞추느라 손끝을 바삐 움직였대요. 그 밤 이후로 병원 차트와 행정 라인은 슬그머니 궤도를 틀었고 공식 기록은 세리 캐서린이라는 공식을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후원 연계 시스템에서 장학 명단이 갱신될 때도 입학 연동자료가 업데이트될 때도 지역 보건소의 모자보건 기록이 통신망을 타고 묶일 때도 그 이름은 조금씩 세리 쪽으로 미끄러져 왔고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 이름을 등에 업고 사회의 단단한 문들을 통과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지호를 품게 되고 은호를 잃게 된 뒤부터 그 이름이 축복이 아니라 족쇄처럼 어깨를 내리누르더라고요. 작은 흔들림에도 덜커덩 소리를 내는 족쇄 말이에요. 제이는 한동안 비나이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은호가 남겨둔 장난감 자동차가 창틀에 반짝거렸고 달력 귀퉁이에 삐뚤빼뚤 적혀있는 운동회 글씨가 햇빛에 발해 있었어요. 공룡 스티커는 한쪽이 뜯겨 공기 사이를 덜렁거리며 떨렸고 이불 끝에 낡은 실밥이 손가락에 걸릴 때마다 마음이 낮게 뜯겨나가더라고요. 제이는 은호야 하고 아주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지금도 대답이 들릴 것 같은데 방 안 공기만 묵직하게 흐르는 느낌이 있었죠. 세리 때문에 아이를 잃었던 그날 이후 제이는 매일같이 가슴이 주저앉았는데요. 어느 날 지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하고 불러줬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한 단어가 폐허 같은 가슴에 작은 불빛처럼 들어오더라고요. 제이는 그날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내가 누구 아들이든 난 내 편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왕처럼 버틸 거예요. 지호에게 엄마는 오래도록 세리였어요. 학교 발표회도 병원 응급실도 새학기 준비도 늘 같이 있던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면 자동으로 세리 얼굴이 떠오르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했대요. 세리 옆에 있으면 차갑고 무서운 기운이 자꾸 올라오고 제인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찾아왔어요. 제인과 같이 있을 때 지호는 더 많이 웃었고 사소한 것까지 묻고 싶어졌대요. 이거 같이 해요. 나 이거 해도 돼요.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속삭였대요. 엄마는 세리인데 왜 제인 엄마가 더 좋을까? 나는 누구 아들이지? 아이 마음에 들어온 그 질문은 어른들이 만든 거짓보다 훨씬 정직해서 아이 스스로도 쉽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태호는 옥상 난간에 팔꿈치를 걸치고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고 손가락을 한 번 더 접었다 폈어요. 떠오르는 얼굴이 둘 있었거든요. 하나는 지호였고 다른 하나는 제인이었어요. 지호 손을 잡을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툭 하고 당겨졌는데 그건 아버지 감각과는 좀 달랐어요. 딱히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누가 뭐래도 지켜주고 싶은 본능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제인 유학 시절 밤새 드로잉 과제를 하며 매끈한 종이에 연필심이 사각사각 깔리는 소리를 같이 들었던 기억. 벤치 위에 삶은 감자를 올려놓고 배고픈 상태에서 색 고르면 절대 후회한다며 웃던 목소리. 손목에 파스 냄새가 배어있던 새벽과 손등 위로 떨어지던 형광등의 미약한 떨림까지. 태호는 그 기억을 똑바로 마주보며 스스로에게 고백했어요. 세리에게 끌렸던 건 사실 내 그림자를 봤기 때문이었어. 제인,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사랑한 건 처음부터 너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덧붙였죠. 근데 우린 안 돼요.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예요. 그 말투가 희한하게 담담했는데 듣는 마음은 오래 흔들리더라고요. 캐서린은 조용히 돌아왔고 제인의 문을 두드렸어요. 과거 같은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인연이 있었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유난히 강했던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아예 아군이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인, 내가 증거를 모아왔어. 이번엔 내 편이에요. 봉투에는 병원 내부 접속 기록, 표지색이 바뀐 차트 4본, 후원 연계 시스템의 변경 이력과 승인자, 아이디 그리고 입학 서류 로그까지 들어있었어요. 시간대가 겹치는 부분마다 동일한 지문처럼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붙어 있었어요. 세리, 캐서린, 한 줄로 말하면 그 밤에 이름표가 바뀐 거예요. 세리가 제 신분을 훔친 거예요. 캐서린이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묵직하게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갑시다. 도유는 늘 그렇듯 말수를 아꼈어요. 말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부터 드려요. 새벽 회진을 마치고 건네주는 따뜻한 물 한 컵은 제인의 손끝을 데워 주었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의 온도도 천천히 올려줬어요. 지호는 결국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진실이 시간이 걸리면 우린 기다리면 되죠. 그 문장 속에 우린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오래 남았고 제인은 컵 가장자리를 엄지로 쓸어내리며 소리를 아주 작게 냈어요. 주주총회 날 로비는 낮게 울렁거렸어요. 카메라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사람들 목소리가 반톤씩 올라갔고 안내 데스크의 펜컵이 사소한 떨림을 내뿜었어요. 세리가 흰 재킷을 걸치고 등장해 마이크 높이를 정확히 맞추더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첫 문장을 꺼내는 순간 오른쪽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강규철이 천천히 들어왔고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먼저 살아서 미안합니다. 규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끝까지 닿았고 공기가 그 말 끝에 맞춰 움직이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봤는데 내가 본 진짜 강한 사람은 제인이었어요. 오늘 이 집의 여왕은 강제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바닥이 아주 작게 흔들린 듯 했어요. 세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고 얼굴은 광기로 번져 있었어요. 안 돼, 그 자리는 내 거예요. 지호는 내가 키웠어요. 내가 엄마예요. 그때 캐서린이 앞으로 나왔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발표 전에요. 세리가 제 신분을 훔친 기록을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병원 차트의 야간 변경. 로그 후원 명단에서 이름이 바뀐 시점과 승인자의 서명. 입학 서류의 시차와 접속 아이디 지도처럼 깔리는 증거들이 화면에 펼쳐지자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짜 캐서린이에요. 내가 여왕이에요 하고 소리쳤지만 규철은 고개를 저으며 네가 훔친 건 이름과 기록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진짜는 돌아왔고
넌 가짜로 남을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순간 보호사 손을 놓친 지호가 제인에게 달려와 엄마.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고 울먹였어요. 방 안의 시간이 멎은 듯 고요했죠. 제인은 아이를 꼭 안고 넌 언제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게 제일 진실이야. 하고 말했다고요. 말투가 흔들리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 마음이 먼저 흔들렸어요. 황기찬은 겉으로 세리 손을 잡고 세리 진정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차갑게 이 여자는 이제 짐이다. 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끝냈고 기자석을 힐끗 보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계약 조건 변경 단독으로 간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건조했고 세리의 떨림과는 다른 종류의 무표정이었어요. 규철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YL의 대표는 강재인이다. 여왕은 이제 정해졌다라고 한 번 더 분명하게 못 박았고 박수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제인은 고개를 들고 세리를 바라보며 내가 훔친 모든 걸 내가 되찾을 거예요. 여왕은 이제 나예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문장이 회의장 벽을 맞고 돌아와 사람들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세리는 절규하며 USB를 높이 치켜들고 끝난 줄 알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라고 외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신을 준비한 기찬 증거를 내민 캐서린 법적 절차를 곧장 가동하는 규철 옆에서 숨을 맞추는 도윤. 그리고 제인 품에서 체온을 되찾아가는 지호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의외로 담백했어요. 회장 생존 대표 선임 신분 도용 정황 내부 브로커 연결 의혹 같은 제목이 차례로 지나갔고 제인 사생활 운운하던 자극적인 문구는 힘을 잃었어요. 빈칸을 채운 건 결국 사실과 시간이더라고요. 밤이 되자 제인은 지호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차가웠는데 지호 손이 따뜻해서 괜찮았어요. 멀찍이서 캐서린이 다가왔다가 제인과 눈이 마주치자 한 발 물러섰고 오늘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리자고 서로 눈빛으로 합의했어요. 엄마라는 단어는 준비물보다 타이밍이 먼저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태호가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어요. 첫사랑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았어요. 그게 내 몫이겠네요. 그 말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인 불빛처럼 약하게 반짝이더라고요. 며칠 뒤 대표 취임식에서 제인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을 다시 집답게 만들 거예요. 첫걸음은 아이와 보호자를 위한 의료복지재단이고 이름은 은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박수가 폭발했어요. 제인은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바로 고개를 들고 여왕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라고 마무리했어요. 사람들의 박수는 이번엔 호기심이 아니라 동의에 가까웠고 오래전에 내려오는 약속처럼 잔향을 남겼어요. 세리는 그 즈음 종적을 감췄고 새벽마다 무명 계정에서 제인을 흔드는 영상이 짧게 올라오긴 했는데 편집은 조악했고 오히려 계정 추적만 빨라졌어요. 광기가 타이밍을 잃는 순간 칼은 둔해지더라고요. 황기찬은 수사선상에 올랐고 내내 의리 없던 표정으로 자신만 살아남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한 번 굳어진 여론은 쉽게 뒤집히지 않았어요. 제인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쪽 야경을 바라봤고 유리창에 비친 얼굴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쳐갔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캐서린이 들어와 축하해요 라고 인사를 했고 제인은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웃었어요. 캐서린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아직 아이한테 내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인은 의자를 돌아 한 발 더 가까이 서서 고맙네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요. 내가 앞에서 바람을 막을게요 라고 답했어요. 누군가는 칼 대신 바람막이를 택하더라고요. 그 선택이 참품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 제인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닫았어요.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밤 지호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물었어요. 엄마 여왕은 뭐예요?
제이는 미소를 머금고 마지막까지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래요. 넘어질 때 손잡아주고 비 올 때 우산 같이 써주는 사람요라고 답했어요. 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엄마가 여왕이네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박수보다 크게 들렸어요. 제이는 머리맡에 스탠드를 끄고 창밖 어둠을 잠깐 바라봤어요.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조용히 떴고 내일 만납시다라는 짧은 문장이 화면 위에 얹혔어요. 제이는 그 알림을 길게 누르다 천천히 꺼버렸어요. 싸움이 또 한 장 열릴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에는 여왕이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로비 바닥은 어제의 발자국을 다 지워낸 듯 깨끗했지만 공기엔 어제의 음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인사들이 오갔고 커피 머신이 2초에 한 번씩 딸깍 소리를 냈어요. 태호는 회의실 문을 닫으며 오늘부터 내가 정리하는 건 미련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자신에게 말했고 도유는 재단 준비회의 자료를 한 장씩 꺼내며 제인에게 점심은 따뜻한 것부터요 라고 문자했어요. 캐서린은 지호가 좋아하는 색연필을 한 세트 사서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하면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고 규철은 창가에서 짧게 숨을 고르며 끝은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끝은 진실이 도착하는 속도가 정하거든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 충격도 위로도 아닌 채로 오래 남았어요. 세리는 어딘가에서 거울을 당겨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거예요. 여왕은 쓰러져도 여왕으로 남는 거거든이라고 또박또박 말했겠지만 이제 그 문장 속 여왕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아주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름을 훔치면 사람이 바뀐다고 믿었나 봐요. 그러나 이름은 문을 여는 합격키였을지 몰라도 방 안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제이는 오늘도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속도로 숨 쉬었어요. 누군가가 흔들어도 가느다란 선을 다시 그었고 아이가 물으면 대답했고 기다릴 일은 기다렸어요. 여왕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결국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 남아있으려는 느리고 묵직한 힘으로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문장을 준비할 때 제이는 굳이 화려한 말을 찾지 않았어요. 여왕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이 집의 벽면 어딘가에 아주 얇게 칠해진 투명 코팅처럼 남아 사람들의 손길과 시간의 먼지를 막아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다시 내려왔고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넌 사람들이 제각각의 창에 앉아 약간의 후회와 약간의 안도와 약간의 기대를 섞어 들이마셨고 제이는 창문을 잠깐 열어 바람을 맞은 뒤 천천히 닫았어요.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가면서 종이 냄새와 국물 냄새와 약간의 비 냄새를 한 번에 데려갔고 남은 건 조용한 호흡뿐이었어요. 그 호흡이 바로 집의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열 첫 문장은 아마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누군지 더 분명해졌답니다.